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알프님 어서오세요. 자, 12시부터 모로코 경기가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제통님께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지만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복사하는 게 차단이 되는 있어서 인드라가 월드컵 중계를 따로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저도 지금 켜놨어요, 휴대폰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고요. 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인드라가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뭔가 신이 테스트를 하는 것 같다. 시험을 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믿는 신이죠. 어쨌든 저에게 어떤 무언가 시련을 주고 어떻게 인드라가 잘 극복하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무사하게 인드라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마자세 정신으로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인간이 조금 더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면 좀 창피한데, 어쨌든 이전보다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지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도 행복하다. 내일도 행복하고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은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70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12월 10일 인올리 축구 인간지표 인드라와 함께 모로코 월드컵 우승을 CFR, VOA, 성렬형, 원희룡, 세훈형, 국토전략, 어전, 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7년, 신박한 지식,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캡틴 따거, 배승희, 유니숙, 젊은 시각, 이런 제목입니다. CFR, VOA, RFA, 국토전략, 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7년, 성렬형, 젊은 시각, 배승희, 원희룡, 세훈형, 유니숙, 어전, 우주먼지, 현타타임즈, 어벤져스 전략회의, 신박한 지식, 인담 평양 24시, 아이고바르트, 그 다음에 폴리나 조, 캡틴 따거, 키즈지, 홍수환, 키즈 유진가. 그런데 인드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제목이고요. 우선 깃불, 깃불 빼먹었네. 미국의 학자가 발견한 물리법칙 다 깨버리는 수수께끼의 구슬. 뭐 다른 건 아니고 이 친구들이 프리메이슨 채널이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과학 실험을 재밌게 하자는 취지죠. 그렇게 해서
예, 이렇게 안에 초콜릿이나 점액질 물질을 넣으면 마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찰력, 마찰력에서 서서히 구슬이 굴러간다. 뭐 이런 것들을 재미나게 말씀드렸고요. 숫자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우주먼지 신자타임즈 제임스 웹을 능가할 새로운 우주 만원경 계획 발표 칼 세이건 만원경 이렇게 해서 이 칼 세이건 하면은 이것은 이제 영화 콘텐츠 아니야 컨택트 죄송합니다. 영화 컨택트에서 얘기했죠. 어쨌든 외계인이란 존재 그건 누군가는 어떤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또 좀 그렇죠. 어쨌든 외계인 종교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러한 어떤 믿음 그런 것들 꿈 이런 것들을 칼 세이건이 잘 묘사했죠.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우주를 확장하는 새로운 발견 그런 것들 꿈을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우주를 설사 어떤 외계인이 만들었을지라도 그 외계인이 우리가 말한 신인가 모르죠. 그 이상의 신도 그럼 그 외계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저는 제 생각에 이 우주 안에 신적인 능력을 가진 뭐 외계인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신이 아니죠. 그냥 인격신이죠. 자연신이거나. 그런 면에서 저는 폭넓게 그냥 자연신의 일부, 인격신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아니는 거죠. 언제나 신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인드라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신이고 그 앞에는 인격신 무슨 메시신 무슨 뭐 그런 신이 붙일 수가 없다. 그냥 신은 신이지 그 앞에 뭔가 수식어가 달린다는 건 그 위에 어떤 상위에 신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아무리 칼 세이건이 뭐 칼 세이건보다 100만 배 뛰어난 만원경을 만든들 저는 신을 만날 수 없다. 왜? 신과 비슷한 거는 만날 수 있을지라도 신은 아니죠. 자, 이렇게 그것이 과학의 한계죠. 기존의 어떤 종교들의 한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박한 지식 뭐 이거는 뭐 어떤 미국의 영매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흔한 얘기고 이런 건. 그러나 이제 당신은 꿈을 통해 저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인드라가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꿈을 통해서 다른 세상과 만나고 정보를 교환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박한 지식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드라하고 굉장히 유사한 얘기. 양자역학과 평행우주론, 다중우주론을 종합해가지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새로운 과학이론. 인드라하고 같은 어떤 기반이죠. 인드라의 어떤 우주론이 양자역학과 그 다중우주론, 평행우주론, 뭐 촉근이론도 뭐 포함되겠죠. 애써 막 촉근이론과 다중론을 또 분리시키려는 뭐 그런 것들은 저는 볼 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인드라의 어떤 인드라 우주론, 매트릭스 우주론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거 유사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건 뭐죠? 평행 우주 속에서는 수많은 인드라 혹은 수많은 분숙자, 수많은 셀 수 없는 F님 무한한 다크서클님이 있다 이거죠. 이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여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른 우주에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 이거예요. 예. 말하자면 지금 우리 이쪽에서는 우리 다 상대성이니까 지금 이 우주 관점에서 여러분은 예, 이걸 의식하고 있죠. 예. 한쪽에서는 열심히, 다른 우주에서는 분식자님이나 F님이나 다크서클님이 예, 대륙주처럼 예, 지구의 주인처럼 살 수 있는 거죠. 예. 이미 어떤 우주에서는 이미 여러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이 우주에서 설사 인드라가 죽을지라도 다른 우주에서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제 인드라의 우주론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진법의 유래, 모처럼 이제 인다님이 그러니까 서양 의사로서 동양학에 그 관심을 가지는 서양 의사분이시죠. 한의사가 아닙니다. 인다님은 이 12진법 얘기하셨어요. 근데 12진법을 왜서 목성을 통해서 12진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2진법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목성이 발견됐다. 목성 같은 경우는 고대 바빌로니아, 수메르 아카드 제국에서는 12진법이 아니고요. 고대 기원전 한 1600년에서 1700 함무라비 시대 때 이런 12진법에 대해서 연구가 모르고 시작했네요. 금기가 된 건데, 그때 최고 신이, 고대 바빌로니아 최고 신이 마르둑이었죠. 그 마르둑을 상징하는 별은 목성이었고요. 최고 신이 마르둑이었습니다. 거기 근데 이제 공전주기가 12년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거지만 수메르 아카드 때의 진법은 60진법이다. 왜 60진법이냐? 달이 차고 기울어지는 게 12번 인데, 거기서 왜 그럼 12진법을, 수메르 아카드 제국은 12진법을 안 하고 60진법을 사용했냐? 그게 굉장히 편했기 때문이죠. 60은 5손가락만 생각하면 됩니다. 5손가락, 10손가락, 5손가락, 10손가락. 그랬을 때 60으로 소수점으로 나눠지지 않고 1, 2, 3, 4, 5, 6, 10까지 다 나눌 수 있다 이거죠. 세마기가 매우 편했어요. 7까지는 안 되죠. 그러나 이제 6명이 합쳐서 뭔가를 했을 때 6명이 공평하게 배당금을 받는다는 시, 이자를 내는 방식, 그 모든 방식들이 채소공배수라는 개념 수학 보셨죠? 그런 것처럼 60으로 다 나눌 수 있었지. 그럼 더 크게 120도 있고 뭐 그래서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너무 숫자가 커지면 진법을 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60진법을 사용했다 이거죠. 수메르 아카드 제국에서도 10을 알았는데 10보다 60이 훨씬 더 세마기가 편하다, 10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면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다님의 어떤 이러한 동양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인들은 언제나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등간에 인드라 강조하지만 모든 문명의 출발은 수메르 아카드 제국에서부터 시작했고, 숫자,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무슨 과학기술, 거의 모두 대다수, 이집트가 아니라 심지어 피라밋의 원형은 지구라트입니다. 피라밋도 원형은 지구라트예요. 지구라트에서 현지화가 된 게 피라밋이에요.
피라밋이 원조가 아닙니다. 지구라트가 원조예요. 역사도 더 오래돼 있어요. 지구라트가. 예, 그런 면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의 출발은 수메르 아카드 제국에 시작했고 이집트는 짝퉁이고 거기서 현지화가 됐다. 이집트에서 남는 건 사실 별로 없다. 이게 일관된 인드라의 주장이죠. 제통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제통님, 인드라님 카테고리를 카타르 월드컵으로 하니 TV에서 채널 목록이 안 뜨네요. 컴퓨터나 폰으로는 뜨는데요. 제 카테고리는 시사교양이에요. 시사교양. 예, 시사교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카타르 월드컵으로는 카테고리를 안 잡고 있어요. 예, 시사교육. 예, 그렇게 잡고 있어요. 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인드라 방송을 주로 듣든지 아니면 모로코 방송을 주로 듣든지 양쪽으로 듣든지 이렇게 말씀드려 주시고요. 축구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의 역사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적이죠. 예,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통일 신라 하면 아니다, 남북국 시대다, 발해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라의 어떤 통일의 어떤 한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인드라가 강조하지만, 예, 지난 시간에도 방송했지만 고구려로 통일됐으면 지금쯤 한반도라는 존재가 없다. 그냥 중국의 일부가 됐을 수 있다. 인드라가 강조했죠. 첫 번째가 그겁니다. 예, 고구려가 천년 만년 가는 나라가 아니죠. 두 번째는 뭐죠? 신라가 당시에 어떤 국력으로 따졌을 때 딱 신라가 이렇게 국경으로 삼았던 거금 정도가, 예, 강역이 유지가 가능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면, 예, 다 뺏겨요. 예. 그래서 신라 때보다 고려 때가 국력이 인구나 여러 가지 커지니까 조금 야금야금씩, 예, 조선 때도 야금야금씩 조금씩 영토가 확장된 겁니다. 예,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백제가 통일됐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또 별로 잘 안 하고, 고구려로 통일됐으면, 삼국 통일됐으면 만주까지 다 먹지 않았을까? 아니죠. 예, 중국의 일부가 됐겠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당시의 인구, 국력을 고려해야 되고, 그러한 어떠한 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통일신라에서부터 비로소, 예, 삼국으로 나누었던 때는 그냥 오늘날 한민족의 기원으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 한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아직까지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한민족이라는 민족 형성이 된 것은 통일신라 때부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과서적인 설명이 잘못된 게 뭐냐면, 신라가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무슨 통일신라를 이뤘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당시에는 외세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고구려든 신라든 왜든 백제든 외세 개념이 없었습니다. 민족 형성이 안 됐는데 왜 외세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민족 형성이 전제돼야 돼요. 민족 형성이라는 것을 전제된다면 통일신라 이후부터 외세라는 개념이 도입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발해는 외세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주제죠. 발해는 외세인가? 뭐 이다 아니다 이렇게
거기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중요한 것은 인드라는 통일신라 때 외세가 형성됐다, 아주 민족 형성이 됐다고 마침표를 찍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한민족의 형성은 통일신라 후반부에서 고려 초기 때 완성됐다. 시작과 한민족의 형성은 통일신라 후반부터 고려 초기에 완성됐다. 고려 초 신라 말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발해가 망했습니다. 그 고려에서는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고려 초기에 비로소 외세 개념이 얘기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통일신라 때도 외세란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한민족이 형성돼가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오늘날에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통일신라 후반서부터 고려 초기입니다. 이 시기 통일신라 때부터 한국의 성씨가 발생했고,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의 한민족의 관습 이런 것이 시작된 것도 통일신라서부터 고려 초기예요. 근데 이걸 부정한다? 그러면서 무슨 가야다, 백제바다, 고구려바다 이런 헛소리를 주절거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외세의 노름에 놀아나는 넉 빠진 파쇼 사관이다. 얘들아 강조했습니다. 환바, 백제바, 가야바, 신라바, 고구려바들은 인들아 볼 때 상당수 제야학자라고 부르는 그런 애들이 야말로 자신들이 진짜 신민사관이고 파시즘 사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사학도 비판할 게 있긴 하지만 니들보단 낫다. 강단사학 비판하는 그런 쓰레기 제야 누구 있죠? EX1 같은 이런 이건 자이파시, 이건 역사학자로 부르면 안 돼. 사이비 이런 애들은 파시스트입니다. 파시스트. 유튜브에서 조회수 좀 올려주는 그런 사이비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단죄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근거 없이 소설 쓰기 좋다고 조회수 올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넋 빠진 파쇼 사관을 주절거리는 애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좌의 파쇼 사관,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우의 파쇼, 한국에서는 좌의 파쇼라고 그랬죠. 이런 종북파, 그 다음에 이런 좌의 파쇼 역사관, 이런 애들 주절거리는 애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거 경계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넋 빠진 개념 없고 쓰레기 같은 놈들은, 이런 역사를 운운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후레자식 같은 놈들, 얘들아 늘 강조합니다. 얘들아 역사관은 뭐죠? 조상이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후손이 잘하면 됩니다. 역사는 후손하기 나름이에요. 후손이 잘하면 조상도 다 떠받들어요. 조상이 뭘 했든 후손이 왕되면 다 왕되잖아. 역사는 그런 겁니다. 후손이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조상 탓하면서 조상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파시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 보여요. 미국은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초강대국이잖아. 역사 오래된 족속들 어떻게 됐어? 다 후진국이고 그렇잖아. 역사 강조하는 놈들일수록 보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열등감의 화신들입니다. 지금 잘하시면 되고 후손들이 잘하시면 돼요. 조상 탓하지 마세요. 네가 가난하고 못 사는 건 조상 탓이 아니야. 네 탓이야 인마. 네 탓이야. 네가 잘난 게 없으니까 광개토 대왕이다 뭐다 하면서 그런 파쇼 꿈을 꾸는 거지.
너는 광개토 대영 시절에도 노예였을 거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런 파쇼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광개토 대영 시절에 너는 광개토 대영에게 버림받은 노예 출신이었을 거야. 그거 생각해. 개소리 떨지 마.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조선조 떠났자 난리난 중국 초비상 걸린 다렌시 고구려의 후예들이 분노. 이건 국토전략 이건 문제가 있어. 이런 방식은 이게 국토전략이 가끔은 보면 이렇게 보면 CIA 그 동아시아 지부가 일본에 있거든요. 일본에서 정보를 가져온 건가 생각될 정도로 약간 그 한단고기 뉘앙스가 풍기는. 한단고기 누가 만들었어요? 국유원이 만들었죠.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실 다렌시는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다렌시도 일본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름만 바꿨어. 이거 분명히 국토전략에 일본 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평양을 주름잡던 평양기생 9명을 보고한 영사. 평일상 밭족일성이 해방되자마자 몇 개월 동안 한 일이라고는 평양기생과 띠까띵까 한 거죠. 젓가락 두르겠던 게 반쪽일성의 한 일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거 캡틴 따고 아주 훌륭한 어떤 이 캡틴 따고 아주 좋아요. 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그 초정통파 마을이 있는데 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래서 유일한 방식은 여기 이렇게 투어를 신청해서 그 이쪽을 소개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어를 신청해 가지고 현지 투어 신청해 가지고 지금 이 초정통파에 대한 설명을 들은 건데 쭉 보시면 됩니다. 인드라가 봤을 때 일단은 뭐 초정통파 이스라엘 그 유대교 초정통파가 국가를 부정하고 뭐 다 좋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뭐 인드라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의미가 이제 권리도 없다.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면 권리도 지지 않겠다. 사회보장제도를 받지 않겠다. 그런 것도 좋아요. 군대 가지 않는 대신 사회보장제도 받지 않고 모든 국가의 어떤 그런 것들의 혜택을 포기해야죠. 국가 혜택 권리는 받으면서 의무만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파시즘이죠. 파시즘. 이러한 점들은 일단은 초정통파도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이스라엘 내에서 정당 활동하면서 이런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모순이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파시스트라고 저는 단정하겠습니다.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정치에 관여를 하지 말아야죠. 일단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종교에 위배된다고 보고 저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의 구급 파시스트라고 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 자유, 종교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의무도 안 하는 대신에 국가적 권리도 포기하는 것들은 존중합니다. 종교의 자유 면에서. 그러나 인드라는 그런적인 종교적 관점에서 인드라 관점에서는 이 일부의 그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이 폴란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레딘 같은 경우는 인드라 볼 때 저런 어떤 교리는 인드라 관점에서 뭐죠? 인드라가 늘 의염시하는 일루미나티의 원죄라고 말할 수 있는 마니하고 닮아 있다. 마니교는 완전히 유언론적으로 가지고 유언론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섹스 자체도 오로지
자손 번창을 위한 걸로만 하는 식으로 육체를 불신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다 이거죠. 저는 거기에서 파시즘, 악마가 탄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 초정통파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종교들 다 인정합니다. 종교 자유 관점에서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하는데, 인디라 관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치 견해도 다 존중하지만 파시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만 종교 자유를, 저는 이러한 만이교스러운 종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일루미나티를 인정하지 않듯이.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배타적이고 배제하기 때문이죠. 배타하고 배제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굉장한 폭압, 폭력, 무논리를 낳습니다. 그냥 딱 듣기에서는 듣기 좋지만 이 안에는 어떠한 폭력이 내재되고 있는지를 저는 짐작할 수 있어요. 반쪽 일성교, 반쪽 주사교처럼 말이죠. 그 자체 들어보면 뭐 나쁘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종교의 자유는 굉장히 침해당하고 있다 이거죠. 저 초정통파 유대교로 인해서 세계 다수의 유대인과 인류가 고통받고 있다면 저런 종교의 자유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초정통파가 한국에 있다면 추방시키는 게 제일 나아요. 저는 제가 이스라엘 대통령이라면 저 초정통파 애들 추방시킬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살라고. 인류가 모르는 곳에서 살라고 얘기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 그러니까 쟤네들은 얘기하죠. 자기들은 이런 종교적인 저기 관점에서 여기서 살 거라고. 그건 니들 생각이지. 내가 이스라엘 대통령이라면 추방시키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떠들어라. 왜 지상에 굳이 이 이스라엘 뿐이냐, 땅이. 너네는 하느님 땅에 살 거면 니들이 믿는 하나님 땅, 거기면 지상이 어떤 것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니네들은 교리의 모순이다. 인드라가 이스라엘 대통령이고 총리라면 추방시키겠습니다. 저런 파시스트는 단 한 명이라도 이스라엘 내에서 있으면 안 돼요. 제 관점에서. 그렇다고 저들을 나는 탄압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런 자가 대한민국에 단 한 명 있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 거부한다? 좋아요. 깜빵 살아. 당신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깜빵 살면 인정해줄게. 군대 가지 않고 감방을 살아. 근데 감방도 면제가 된다? 그런 건 인정하지 않아. 다른 나라로 이민 가.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 근데 난 추방시키겠습니다. 탄압시킬 생각 없어요. 한국인으로 살고 한국인의 사회보장제도를 누리고 싶다면 감방가. 여호와의 증인. 난 이것 때문에 문전비 발족노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파시스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애들을 파시스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점 분명히 합니다. 네? 당신이 국가 안에서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면 의무를 다해야 돼. 그걸 안 하겠다면 나가. 그 존재만으로도 다른 분들에게 해를 끼쳐. 당신들은. 난 이런 자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로 해서 저런 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라는 자유 파시스트 또 정도가 있어요. 이 정도의 자유 파시스트는 인도는 인정할 수 없어요. 캠파이어님, 모로코 움직임이 일본 상위 버전 같긴 하네요. 뭐 크로아티아가 더 상위 버전이죠. 뭐 따지고 보면
크로아티아하고 이 모로코가 막상막하예요. 제가 볼 땐. 네덜란드도 따지고 보면 인드라 얘기했잖아. 월드컵은 결국은 다 조직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월드컵을 안 보는 거예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수비 위주로 조직력을 막 갖춘 팀들이 월드컵 때만 잘해. 근데 개인 몇몇들은 다 무명의 선수들인데 경기가 재미가 없어 저한테는. 저는 그래서 월드컵 폐지론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폴리나조 간만에 이제 유럽 가서 그래도 이 폴리나조 가족은 좀 살만한 집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 여전히 저런 어떤 중산층 가정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폴리나조가 그래도 살만한 집이다. 키츠지가 아니라 키츠요지. 홍수환! 전 이런 거 좋아합니다. 키츠요지 응원하겠습니다. 키츠지가 아니라 키츠요지입니다. 아주 좋아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홍수환 정신! 사전오기 홍수환! 8.9기 성렬형. 좋아요. 그다음에 성렬형 축구국가 대표 선수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선출이 사인한 것을 직접 김건희 언니한테 주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위 파쇼들이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난리가 났는데 저는 개딸이라고 표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 개악의 딸? 이렇게 해서 개딸 맞죠? 개악의 딸이기 때문에 개딸. 그냥 개악의 아줌마? 개악의 할매? 데키트 딱 개딸? 좋은 별명 있으면 생각해 주십시오. 개딸. 옛날에 국유본이 이것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뭐 저쪽 씨발 그런 시발 뭐 시발단 뭐 이런 것처럼 얘도 개딸 일부러 이런 거 만드는 것 같아. 국유본이 재밌으라고 만들어진. 이거는 뭐 지명이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계약의 딸, 매국의 딸, 맷딸 이게 낫네. 저는 이렇게 하죠. 매국의 딸, 맷딸, 맷딸이 낫네. 맷딸. 딸 팔지 마라. 대한민국의 딸들을 망신시키는 맷딸. 매국의 딸. 맷딸이 낫네. 앞으로 저는 개딸이라고 부르지 않고 맷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맷딸. 맷딸이 낫구나. 맷딸.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CFR 보고하다 리포트 인공지능의 지정학과 디지털 주권의 부상 벤자민 세드릭 라슨. 이거 좋아요. 내용이 이거 대체로 인드라가 이건 맨 하단에 이제 팝하고를 통해서 번역했는데 쭉 읽다가 좀 이렇게 문장이 안 되는 거 인드라가 몇 군데는 고쳐요. 어쨌든 잘 보시고 빨간 줄로 또 인드라가 다 푸른색인데 핵심은 또 붉은 쪽으로 이렇게 또 해놨죠. 그런 것만 읽어보셔도 되는데 인드라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발전됐구나. 그래서 이런 법안이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구도죠. 국유본의 구도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현재 미국의 입장은 자유우파 이런 관점이고 유럽의 관점은 자유좌파 관점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관점은 좌이파시오 관점이죠. 좌이파시오 관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같은 데는 우이파시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 대한민국은 어떤 길로 나갈 것인가?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인드라는
중도라는 표현을 별로 이제 요즘 잘 안 쓰니까 그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어야 된다니까. 미국의 자유우파, 유럽의 자유좌파 사이에 있어야 된다. 유럽이 왜 자유좌파인가? 미국의 입장이 기업에 우선하잖아요. 기업에 우선한다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 가지는 강점이 민간에 있고 기업에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유럽의 기업은 미국 기업에 비해서 처진다 이거죠. 유럽에는 구글도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없고 테슬라도 없어요. 그쵸? 엔비디아도 없고, 그쵸? 미국에만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채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죠. 이에 대해서 유럽이 왜 자유좌파인가 하면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미국 경제의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보호무역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인제라는 유럽의 어떤 관점은 자유좌파 뭐 이런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입니다. 유럽의 어떤 차이는,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반면에 좌익파시저 중국은 경제보다 정치가 우선인 거죠. 그렇죠? 러시아 같은 나라도 역시 정치가 우선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인공지능 지정학적 관점에서 앞으로 디지털 법안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뭐냐? 인드라가 강조하듯이 성렬형은 세계화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 글로벌화 돼야 되겠지만 거기서 대한민국의 특수한 처지를 고려해서 어느 것은 세계화가 빨리 진행되고 어떤 것들은 약간 늦추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하되 시간을 두고 유예 그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큰 경우에 언젠간 해야 되지만 시간을 들고 유예 조치가 필요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골고루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의 갈 길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 그런 딱 길이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면에서 경제적인 고려 또 해야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유럽처럼 순전히 경제적으로만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 눈앞에 중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도 해야 되지만 핵심은 경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유럽과 공통분모가 있고 그런 면에서 갔대 유럽보다 일본과 한국이 훨씬 더 안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거기서 여기에 약간의 정치적 고려라는 것은 국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예상대로 가고 있고요. 전반 10분에 굉장히 지금 포르투갈이 맹공격을 가했는데 모로코가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지금 방어하고 있다. 유효스팅을 거의 주지 않고 있죠. 현재 스타일은 10분 동안 짧게 보면 포르투갈이 원하는 경기가 아니라 모로코가 원하는 경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포르투갈이 압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유효슈팅 하나 제대로 한 거 위기 국면으로 나갈 만한 어떤 그런 결정적인 것들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VOA 북한 핵무기 결의 두 건 채택.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의안이다. 오직 반대는 반쪽 정원밖에 반대한 게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태까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이 기권하거나 반대했어요. 북한 편을 들었는데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는 러시아, 중국 모두가 북한과 거리를 두었다. 이거 굉장한 외교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국유본이 안보리가 무력화됐다. 그러면서 인드라가 이제 안보리 체제가 유엔 체제로 어떤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압력이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와중에 무언가 위기를 느꼈다.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요 근래 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유엔에서 이렇게 북한 편 들지 않고 북한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꺼번에 이렇게 찬성표를 던진 것은 문전비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트럼프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고, 이것은 인드라는 단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든영의 외교 업적이고 그 다음에 성렬형의 외교 업적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찌라시가 아니라면 대서특필해야 되는데 왜 한국의 찌라시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는 거야. 이제는 연합뉴스까지도 찌라시가 됐어. 연합뉴스 그 사장 어떤 놈인지 인드라가 두고 볼까. 야, 연합뉴스 사장, 당신의 결말을 지켜보겠어. 언제부터 이렇게 연합뉴스가 찌라시가 된 거야. 한심해 죽겠어. 공정해야 될, 전세계 통신사 중에 이렇게 연합뉴스처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어딨나? 한심해 죽겠네. 인드라는 일본을 다 찌라시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일본 경제신문 하고 또 교토통신 이거 인정하잖아. 창피해 죽겠어. 부끄러운 줄 알아. 연합뉴스. 요즘은 뉴시스가 그래도 객관적이야. 인드라 볼 때 오히려.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원이나 그 다음에 VOA 검증에 의한 국제 직원 없이 대북 인도 지원 불가능. 이렇게 유럽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RFA 자유아시아 방송 당신은 영웅입니다. 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해주네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 국토전략 이거 한국어 사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외유본 덕분이죠. 국민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어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많이 안 바래요. 한국어 사용자가 1억 명 이상만 유지하면 돼요. 1억 명 이하가 아니라 1억 명 이상만 유지한다면, 대한민국, 이거 자체가 안 봅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밝다. 전 국유본이 한류 일으켜준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 개념 발명하신 국유본 학자 분에게 늘 인드라는 고맙게 생각하죠. 조지 푸나이, 이런 분들은 만약에 노벨 인문학상 이런 거 있으면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노벨 인문학상 그렇게 받으실 자격, 초대 노벨 인문학상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 저는 조지 푸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어 사용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민족을 형성하는 3대 요소가 뭐죠? 언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언어가 제일 중심인 어떤 관습, 관행, 습관, 전통 이런 게 언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민족 형성하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통일신라 고려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축구 인간지표, 이제부터 축구 얘기죠. 그거는 요건 조금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축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축구 얘기를 잠시 할게요. 인드라가 그 역시 축구 인간 지표로서 예상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이길 것으로 봤는데 크로아티아 4강 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랬는데 크로아티아 또 4강 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갔네요. 놀랐고 로스님 얘기 재밌게 봤고요. 제 생각은 현재 이러한 점을 좀 들고 싶어요. 지금 모로코가 이길 확률이 높다. 포르투갈 최소한 이렇게 보는 이유가 보면 24시 00시에 한국 시간 00시에 현지 시간이 아닌 한국 시간 이 12시 자정에 시작하는 경기가 이변이 많다. 볼 수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랄까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모로코 골 넣었지? 봐, 모로코 골 넣었어! 인들아 축구 이제 얘기하니까 모로코가 골 넣잖아. 야, 인들아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이상하게 알 수 없지만 00시 자정에 시작하면 이상하게 유럽 선수나 남미 선수들이 이 힘을 잘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그 새벽 4시에 하는 경기 있잖아. 새벽 4시에 하는 경기는 뭐랄까 유럽 선수이나 남미 선수들이 제 기량을 좀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브라질 대 크로아티아 경기에서는 무언가 어떤 정상 둘 다 크로아티아도 유럽이고 브라질은 남미지만 두 팀 다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경기한다. 100% 자기 실력을
갖추고 경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거기선 조직력이 승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예, 아무리 기술이 좋은 팀도 눈이나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지는데 경기해봐요. 거기서 어떻게 예,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3부 리그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FA컵 같은 데서는 뭐 2부 리그 뭐 이런 팀들도 같이 하잖아. 1부 리그가 이랬을 때 폭우가 쏟아지거나 폭설이 쏟아지면 1부 리그 팀이 질 수도 있어요. 어떤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를 못하니까 거기 운 좋게 후발팀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폭설 폭우가 내리는 현상과 유사하게 자정에서 시작하면 뭔가 예, 좀 예, 경기력이 좀 다운되면서 약팀이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강팀이 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포르투갈도 원래 자기가 가진 기량 실력이 있는데 지금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에 6대1인가 스위스를 이길 때는 자기 기량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브라질도 한국을 이겼을 때가 새벽 4시 경기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브라질과 한국 경기가 아무리 한국팀이 체력 방전됐을지라도 자정에 있다면 다를 수 있었다. 그리고 경기장이 한국팀이 조 예선 때 했던 경기장에서 했다면 또 다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라도 한국팀의 전반적인 레벨은 실력 차이가 있긴 있었죠. 근데 그 실력 차이를 도드라지게 보여주느냐 덜 보여주냐 그렇게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한국과 일본의 레벨은 일본이 약간 일본 국대가 위에 있어요. 이유는 한국에는 손흥민과 김민재 같은 걸출한 또 이강인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이강인 아직 더 올라가야 될 레벨이 있는 친구고, 중요한 것은 한국에는 몇몇 선수들이 그런 어떤 톱 클래스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레벨이 낮아요. 마치 토트넘을 생각하면 돼요. 월드 클래스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도 토트넘이 경기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은 다른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축구는 11명, 한 명이 안 뛰는 게 아니라 11명이 뛰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레벨로 봤을 때 순위 낮기 때문이죠. 반면에 아스날이 지금 현재 프리미어 1위 하는 것은 특별히 누구 하나가 월드 클래스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말하면 일본이죠. 일본이 지금 한국과 다른 점은 전반적으로 일본 선수들 대부분이 레벨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 있다는 얘기죠. 투출한 애도 없지만 특별히 이렇게 어느 포지션이 구멍이거나 이런 애들이 좀 드물다 이거죠. 한국은 구멍이 좀 있었고 이런 차이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야 돼. 이거 모로코 넣었어야 돼. 이거 만약에 포르투갈이 역전승하면 이 차이다. 이걸 방금 거 모로코가 넣었어야 돼요. 이 분위기 탔어야 돼. 이 지금 모로코가 좋은 분위기인데 저기서 픽사리를 날렸어. 이런 게 축구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로코가 유리하지만 저는 픽사리가 한 번 더 나와서는 안 돼요. 지금 분위기 좋을 때 전반에 한 골 더 넣어야 돼요. 지금 포르투갈이 전반전 끝났네요. 전반전 끝났는데 아까
전반 막판에 저 모로코가 넣었어야 돼요. 후반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반에 포르투갈이 한 골 추격하면 그때부터 모로코가 위기예요. 물론 모로코는 유효스팅을 주지 않는 팀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까 그거 넣었어야 돼. 아깝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통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인드라가 봤을 때는 이번 경기는 모로코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만약에 이게 오후 새벽 4시에 경기했다면 모로코가 조금 더 힘들 수 있었다 그런 말씀 들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드라는 프랑스 대 잉글랜드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이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확률상으로 프랑스가 전력상 우위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약간은 그 옵타 통계에서도 조금이라도 프랑스가 우위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잘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 만약에 이게 잉글랜드 프랑스 경기가 자정에 했다면 저는 잉글랜드가 이길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었는데 모르겠다. 물론 이제 인드라가 인간지표, 축구 인간지표이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이긴다고 이야기는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잉글랜드가 이긴다. 하지만 지금 오후 4시라는 조건은 새벽 4시라는 조건은 프랑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이제 경기 장소가 또 어디냐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잔디의 상태나 경기장이 한 번이라도 그 경기장에서 뛰어본 팀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야 되겠다. 이런 것들, 이런 뭐 시간, 장소, 여러 가지 홈 어드밴테이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어떻게 인드라가 딱 축구 얘기하려니까 딱 꼴러.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에서 실천하시는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7년님 의견입니다. 아프리카에 자동차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있다. 어떤 나라냐? 바로 모로코다. 지난 방송에서 모로코 얘기했죠. 자동차 수출 1위 국가. 아프리카에서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모로코 빼고 없다 이거죠. 모로코가 중시될 만한 나라다. 그리고 또 우리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7년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드라도 몰랐어요. 아벌칠년께서 너도 처음 들었는데 모로코가 어떤 나라냐. 미국이 1776년인가 독립했잖아요. 세계에서 최초로 미국 독립국가를 승인한 나라가 모로코래요. 이슬람 국가인데. 이런 너 인드라 이 뉴스 듣고 뭔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서사하라 문제도 미국 쪽에서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7년 이 동영상을 쭉 보세요. 더 이상 스포일러는 안 하겠습니다. 이분은 새마을운동 아프리카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서 새마을운동을 실천하는 민간 외교관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희망이고 미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7년 선생님의 이런 어떤 실천적 삶을 후손의 젊은이들이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예, 저런 아벌 7년처럼 청년이야 도전하다 이런 정신으로 한번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실천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에서 이 아윙거 마르트님께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더니, 네덜란드 얘기했더니 곧바로 이제 노스님께서 인드라 블로그 보시고 네덜란드가 올라간다,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아르헨티나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고요. 다행이죠. 아르헨티나 같은 공격적인 팀이 올라가야죠. 네덜란드는 원래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올라운드 플레이어였던 국가였는데, 이번에 감독이 네덜란드 축구단 하도 매년 유럽 월드컵에 못 나가니까 이번에는 조직력으로 수비력을 강조해서, 말하면 수비 축구를, 조직력 축구는 수비 축구죠. 수비 축구로 이렇게 네덜란드가 이렇게 8강까지 올라온 건데, 저는 여러 이제 오렌지 군단을 좋아하고 히딩크를 좋아하지만, 이번 네덜란드 팀이, 국대 팀이 탈락한 것은 잘된 일이다. 축구 팬으로서 전 네덜란드를 좋아합니다. 네덜란드 여행 갔거든요. 배낭여행. 네덜란드 사람 좋아해요. 저는 네덜란드란 나라도 좋아하고. 하지만 이번 네덜란드 국대팀이 탈락한 것은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축구 팬으로서는 다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노스님께서 어제 경기를 보고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언이 아니라 전망이죠. 이제 한 분께서 아르헨티나 우승을 예언했다는데,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노스님에게 해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노스님이 기도하시고 신을 믿는 분이시지만, 신께서 노스님에게 이러한 능력을 내려주신 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노스님의 어떠한 능력이지, 신이 이런 능력을 주신 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노스님 얘기는 어디까지나 맨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특한 신에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토토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통해요. 그런 걸 또 들어준다면 그게 신이 진정한 신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노스님의 얘기는 이건 그냥 개인 사견이야. 노스님이 오랫동안 토토하셨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전망한 거지. 마치 그 주식이나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전망하듯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거 왜 예언이에요? 이건 예언이란 편 쓰시면 안 돼. 그냥 노스님이 전망하신 거야. 토토 전문가로서. 전문가라고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맞을 수도 있고. 예언과 전망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노스님은 무슨 이상한 무당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노스님 무당 아닙니다. 저는 노스님 좋아하잖아. 이거 틀려도 돼. 이건 노스님이 그동안 정치 전망도 얼마나 많이 틀렸어. 너랑은 좋아해. 왜냐하면 노스님의 어떤 기도,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인드라가 상상력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참고하고 경청하지만, 그 외에 정치 분야다, 이런 축구 전망이다, 이런 것들은 재미삼아 봐야지. 무슨 신내림이야, 그런 거 없어요. 노스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건 예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전망하신 거야. 노스님께서 틀린다고 해서 노스님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맞으면 대박이고 다행인 거고. 그 다음에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JP모건, 김현석을 깎아내리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아니 저는 김현석 좋아요. 뉴스 내용이 좋습니다. 김현석이 무슨 특별히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 통해서
뭐 싹쓸이 해라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경제 기자 중에 저는 김현석을 제일 존중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글 쓰신 분은 테네님의 입장은 저는 존중해요. 테네님은 지금 후세 사활을 거신 분이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뭐죠? 롱으로 다 보이시겠죠. 롱 주장으로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김현석 기자가 이렇게 객관적인 데서 멀고 편향적으로 콜머리 했다, 그런 기사 썼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판단은 이 기사를 읽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테네님의 어떠한 성공을 기원하고 진심으로 하면서 뉴스 보는 것은 판단하기 나름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현석을 무슨 인간지표 이렇게 뉴스 내려야 된다, 이렇게 구독 취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김현석은 자유우파, 자유좌파 영역 안에 있는 분들이고, 제가 구독 취소하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좌익파쇼, 우익파쇼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구독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죠. 김현석 기자는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보시면 돼요, 태님께서. 전 볼게요. 저는 그냥 김현석 기사 보고, 아침한개님 기사 보고, 태니님은 아침한개님 기사 안 보고, 김현석 기사 안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인들아 볼 때 현재 한국 경제 기자 중에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최고 중에 하나, 김현석 김현석 기자의 기사는 꼬박꼬박 챙겨볼 만한 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아무 기자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단 김은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잘했고, 원희룡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쌈박하게 또 이렇게 학력고사 1등 수석답게 이런 설명을 또 잘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영장 압승도 완전히 꺼내낸다, 잘하고 있고요. 이런 거 잘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건축계를 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오히려 건축계 비리가, 부패 비리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 이명박 대통령이 그쪽을 잘하니까 그쪽 관행들이 많이 타파됐는데, 이게 다시 이명박 대통령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문전비 시절에 다시 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들은 어쨌든 건축계의 이런 부패 부정 악습들은 국힘 정부에서 많이 사라질 걸로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하고 있다. 제주 희룡. 그 다음에 세훈이 형. 또 세훈이 형도 잘하고 있죠. 서울 시내 어디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해서 이제 청계천에서 버스 자유주행 이런 것들이 미래죠.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첼리스트 드디어 이제 입 털었네요. 남친에게 거짓말한 거 입 털었어요, 공식적으로. 이것까지 아직까지도 그 몇 달들이 헛소리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젊은 시각, 그리고 또 이것들을 쟤네들이 좌이파시오 찌라시들 어떻게 헛소리를 하나, 그런 것들이 또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남욱 지명이 CR도 압력표였던 발언 배경이 이런 거였군요. 그렇군요. 배승희가 또 이런 얘기를 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회계사 윤희숙. 근데 또 이 회계사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는데, 이 회계사 좋아하죠, 인들아까? 몇 달들에게 바친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충분히 예상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평양24시 강철한, 저는 강철한 구독자긴 하지만 강철한 그 기사들은, 유튜버 기사들은 좀 세게 해야 된다. 좀 더 어떤 것들은 조금 민들아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높이 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죠? 문전비와 서훈이 주도한 게 아니고 폼페이오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국기본이 주도한 겁니다. 국기본 분파가 이 폼페이오와 반쪽 문전비, 서훈에는 누가 있죠? 반쪽 아베가 있었던 거다. 반쪽 아베. 서훈이나 문전비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반쪽 정은도 알아. 반쪽 정은이 서훈만 믿고 문전비만 믿고 저렇게 했어? 아니야. 걔네들은 지 한 수 아래 쫄따군데 얘네들만 믿고 반쪽 정은이가 행동 안 해. 반쪽 아베가 보증하니까 반쪽 정은이가 나선 거야. 그 정도 깜냥은 되니까. 문전비나 서훈은 그냥 쫄따구야. 그냥 현금 전달하는 그런 애들이라고. 반쪽 아베가 반쪽 아베. 국회의원에게 문전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세요. 반쪽 놓으면 대통령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애가 반쪽 아베 아니야. 반쪽 노면과 문전비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폭망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국민에게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들어준 거 아니야. 반쪽 아베가 되졌잖아. 반쪽 아베가 되지니까 반쪽 정원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같은 반쪽이잖아. 그거만 아세요. 서훈이나 내 돌머리야. 이들아 얘기했잖아. 문전비나 서훈이 돌머리예요. 아는 게 없어. 돌머리야 돌머리. 시키는 대로 하는데 하다가 지금 막 된 거지. 하여튼 간에 수순에 맞게 문전비 감방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갑니다. 나 어전 이제 한정까지 부도 내려는, 하여튼 간에 이건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어떤 서민 경제 망치는, 민생을 망치는 게 반쪽 미당이다. 얘들아 그 얘기만 드리고 싶죠. 반쪽 민주당 탈출은 지능승이다. 반쪽 민주당을 반대야. 국힘당을 지지하건 말건 그거는 괜찮아요. 지지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반쪽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자유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국의 대한민국의 자유인 조건은 좌파쇼 반쪽 민주당을 반대해야 자유인입니다. 국힘당 지지하건 아니건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우선적인 문제는 반쪽 민주당, 좌파쇼 반쪽 민주당을 반대느냐. 한국의 필요 조건은, 자유인의 필요 조건은 반쪽 민주당을 반대해야 자유인입니다. 반쪽 민주당 지지하면서 자유인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드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좌파, 자유우파 인정합니다. 인드라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좌우의 파쇼입니다. 좌우파쇼면서 자유인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논리 모순입니다. 현실 모순이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반쪽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세뇌되는 망상을 가진 자들은 반성할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ABM이가 매국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쪽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ABM 탓하지 말고 본인이 바꾸시면 됩니다. 본인부터 바꾸시고 부모님을 설득하세요. 자, 지금 여기까지 오늘은 일단 방송 하겠습니다. 모로코 월드컵 우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고맙습니다, 여러분.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그래도 혹시 여태까지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아무 얘기나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네,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네, 화랑님, 네, 고맙습니다. 수학사 다음주 엄청 춥다고 하네요. 몸 관리 잘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인드라의 우주론, 역사론, 인생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이 잘하시면 조상도 덕 봅니다. 조상 덕 보지 말고 여러분 덕을 보셔야 돼요. 조상님들이 여러분 덕을 보시면 돼요. 그럼 조상님들이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간단한 이치예요. 인드라 부모잖아. 자식이 잘하면 이보다 더 부모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후손이 잘하면 역사가 바뀌고, 국운이 바뀝니다. 여러분 몫이에요. 조성 탓하지 마세요. 가장 한심한 짓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스승에게 감사한다. 뭐 신탓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잘 되는 일은 다 신 덕분이고 못하는 건 자기 덕분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